판교 아브뉴 프랑에 있는 청담 어슬이라는 퓨전 한식 식당입니다. 콜키지는 2만 원입니다. 엔다이브 연어 한입쌈인데 위에 올라온 초록색 이게 정체가 딜이래요. 그 밑에 있는 하얀 거 정체가 펜넬이라고 합니다. 딜의 아래쪽, 줄기 쪽, 연두부, 튀김, 겉에 찍어 먹는 소스에는 김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손으로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꽁드리우 내가 한번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찾았어요. 생꼼에서 나온 꽁드리우를 13만 원대에 득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시게 됐는데 꽁드리우 북로원의 유명한 비오니에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 꽃 베이스로 만든 향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물에 타가지고 와, 향은 막 끝내주네요. 이거는. 이렇게 근처 오면 그냥 바로 향이 나요. 그냥. 연두부 튀김, 복숭아인데 백도가 아니라 황도? 역시 잘 익은 그런 복숭아 같아요. 생꼼이 되게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꽁드리우만 있는 게 아니라 북부론 남부론 뭐 다 있어요. 뭐 마을마다 다 있는데 이 와인은 특징이 펜넬 향과 이제 스타 아니스 향이 난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되게 약하잖아요. 허브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는데 마침 음식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펜넬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페어링 아니에요, 이건. 일부러 고른 것처럼. 사실은 아닌데. 사실 연어를 싸먹는 무슨 그런 한입쌈 음식이잖아요, 이게. 하필이면 올라가 있는 게 펜넬. 그럼 여기서 이 향이 나나 보면 되는 거죠, 맛과. 복숭아 너무 센데? 진짜 이건 진짜 잘 익은 황도복숭아. 황도복숭아 그 캔 있잖아요, 캔. 살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켄터라는 사이트에서 재밌는 글을 읽고 왔어요. 비오니에로 만든 이 꽁드리우 와인은 특이하게 마시려면 만들어진 해 4년 지나기 전에 먹거나 아니면 12년 있다가 먹으래요. 그러면 4년에서 12년 사이에는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4년이 지나면 초창기 때 그 푸릇푸릇한 애들 그 특성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12년이 될 때까지는 아직 병숙성에 의한 이 3차향들이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에서 12년 사이에 먹으려면 이도저도 아닌 그런 와인이라고 하고요. 12년이 지나면 이제 병숙성에 의해서 뭐 조린 과일, 뭐 버섯 뭐 여러 가지가 나오나 봐요. 거기 써 있기로는. 아, 되게 신기하다. 다행히도 2022년 빈티지니까 4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린 비오니에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린 비오니에는 꽃하고 과실 향이 풍부한데 이 맛으로 지금은 먹는 거고 이게 이제 12년 지나서 먹으려면 3차향 중심으로 먹어야 되는 완전 다른 와인이 된대요. 12년 이상 숙성된 비오니에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꽁드리우도 경사가 아주 급한 곳에 밭들이 다 있어서 기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 수확량도 적고 밭도 일단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풀린 이 꽁드리우 와인도 되게 소량일 수밖에 없고 가격은 엄청 비싸고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걸 봤어요. 비오니에를 키우는 게 진짜 힘들대요. 피노누아보다 더 힘들대요. 이 경사진 데서 비오니에는 특징이 좀 덜 익은 상태로 수확하면 세상 최악의 화이트 와인 맛이 난대요. 근데 조금이라도 과숙해버리면 또 엉망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수확 시기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되고 오늘 수확할까? 내일 수확할까? 망쳐먹을 확률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22년 빈티지인데 같은 와이너리에서 나온 21년 빈티지는 서리가 내려가지고 아주 생산량이 극소량밖에 안 나왔대요. 서리 피해 때문에. 그러니까 비싸죠, 이놈이. 이놈이 비싸고 흔하지 않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파리 가는 사람한테도 부탁해보고 10만 원 이하면 무조건 사라 그랬더니 없더라고 미안하다고 빈손으로 왔던 경우도 있고. 근데 우연히 13만 원에 발견을 해서 이놈을 샀습니다. 아, 후회 안 해요, 절대. 목에 씁쓸함이 약간 있고
코코넛 맛이 나요. 선텐 할 때 옛날에 저렴한 선텐 오일을 사면 그 코코넛 향이 났거든요. 딱 그 맛이 나요. 처음에 너무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헤이즐넛도 나요. 흰색이 펜넬이랍니다. 이 와인에서도 이 맛이 난다고 합니다. 펜넬만 먹어보고 싶은데요. 펜넬 집중 분석 들어갑니다. 자, 이제 펜넬이고요. 이 딜은 이렇게 얇은데 그 밑에 기둥이 이렇게 두꺼운 파처럼 막 기둥이 있다고요, 이렇게? 펜넬의 느낌은 약간 식초를 넣은 것 같고, 아무튼 페어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입으로 먹어주고, 이게 한 입에 들어갈까요, 과연? 밑에 이게 뭐라 그랬죠? 엔다이브. 그냥 작은 상추 같은데? 어린 쪽의 상추 같은데? 연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분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동일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 음식과 술이 진짜 펜넬이 있나 여기? 있나 봐요. 딜을 씹었어요 좀 전에. 이빨 옆에 껴있던 딜을 씹었더니 갑자기 풀향이 퍽 하고 터졌어요 지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잔디 뜯어 먹는 것 같은 느낌. 홍드릴 토양은 화강암이 이제 토양에 섞여 있는 데고 그런 걸 좋아하나 봅니다. 이 비오니의 품종이. 경사가 이렇게 졌는데 경사 졌으니까 일조량은 많이 받을 수 있죠. 약간 덥잖아요. 부르고뉴보다 약간 남쪽이니까. 남쪽에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부는데요. 북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그래서 남향의 밭, 북쪽의 차가운 바람을 안 맞을 수 있고 남쪽의 따뜻한 바람만 받을 수 있는 그쪽에다 이제 보통 포도밭을 조성하고요. 바람이 불면 습기를 날려서 병에 강해질 수 있다. 바람이 부니까 곰팡이가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급 와인 분석을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금색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레몬이에요. 딥 레몬. 와, 완전 투명하고요. 향의 강도는 강렬한 1차향 중에서는 황도, 꽃향들이 아주 많은데 꽃 베이스의 향수향. 와, 근데 코코넛 향이 되게 센데 아메리칸 오크를 쓸 리가 없는데 프랑스 애들이 아주 또렷하게 코코넛 향이 나요. 나 이렇게 또렷하게 나는 건 미국 저가의 샤도네이 와인들에서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와, 이거는 뭐 너무 또렷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도 캔 그런 맛이 나고요. 드라이한 와인이고 산도 한번 볼까요? 중간 산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화이트 와인 측은 알코올이 있어가지고 쓴맛이 좀 있는데 그걸 빼고 계산해 보면 5, 6초밖에 안 나옵니다. 오크 숙성한 것 같고요. 분명히 알코올은 아까 봤죠? 13.5도. 바디는 중간 플러스 정도 바디? 풀바디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텍스처가 이제 오일리한 게 있죠. 근데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바디까지 했고 여운의 길이 7, 8초 정도의 복숭아 맛의 여운이 중간 플러스 정도 길이의 여운. 품질 평가를 해보면 복한미는 그래도 1, 2, 3차가 더 나오긴 했어요. 6, 7가지 이상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복한미. 밸런스는 좋은데요. 풍미의 강도도 강렬한. 이거 그냥 강렬한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주 강렬한. 여운의 길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다시 쟀더니 한 10초 나오는지. 아, 긴데요? 11초인데요, 11초? 홍드리우 와인의 특징은 아주 긴 여운이다, 이거 읽은 것 같아요, 어디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10초가 넘었는데 아직도 입을 쩝쩝하면 입에서 복숭아 맛이 나요. 우와. 그래서 이건 훌륭한 와인. 비비로 점수 4.5. 오케이. 이 와인은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 같은 와인입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강렬하기 때문에 이거랑 음식이랑 어떻게 먹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다고 하는 사람 쪽에서는 비눗물이랑 어떻게 음식이랑 먹어? 향수물을 어떻게 마셔?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와, 근데 놀랐어요. 와인이 이렇게까지 독특할 수 있다니. 청포묵을 시켰는데 야채랑 뭔가 오만 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묵도 있고 루꼴라도 있고 고기도 있는 것 같고 계란 지단도 있나? 청포묵은 얘가 묵이에요. 묵은 조금밖에 없고 김도 있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잡채에 가까운 음식이에요. 잡채. 당면만 안 들어갔지 맛이 잡채에 가깝고요. 거기다 루꼴라를 넣어버리니까 잡채 샐러드 같아요. 고기까지 들어가니까 잡채 같지 않아요? 와, 좋다. 달달한 이 향 뭐죠? 화이트 와인에서 달달한 이런 향이 올라왔을 땐 허니서클. 지금은 아까 그 화장품과 향수와 꽃향들이 많이 빠지고 씁쓸함과 약간 이 오크에서 나온 것 같은 코코넛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뿌이피세 같기도 해요. 이거 뿌이피세랑 두 개 갖다 놓고 마셔보라 했으면 지금 상태로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뿌이피세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되게 독특해요. 이거는 꼭 한번 마셔봐야 될 만한 와인입니다. 꽁드리우. 내가 여태까지 마셔본 그런 와인의 스타일에서 없는 그런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향수향이 이렇게 센데 대기업이니까 생콤은 절대 허튼 짓을 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오늘 되게 훌륭한 품질 등급의 독특한 와인을 마셔보고 싶다. 그러면 꽁드리오 한번 추천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딱 갈릴 텐데 좋아하시면 계속 드시면 되고 아 나 이거 비싸기만 하고 이건 별론데 품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럼 과감하게 패스하시면 돼요. 명태 들기름 파스타인데요. 들기름을 위에 이렇게 뿌려주고 가셨는데 명태 숙회 같은 거를 빨갛게 묻혀가지고 계란 노른자도 하나 있고 계란 노른자랑 들기름을 다 비비라고 했는데 아까 예쁜 형태는 다 사라지고 먹어볼게요. 명태 말린 거를 물에 불려서 가진 양념을 해가지고 만든 거에다가 지금 파스타 면을 같이 줬는데 들기름 부분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비비지 않고 그냥 먹었으면 들기름 막국수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명태를 빼고 먹으면 들기름 막국수 필이 나요. 뭐 재밌는 시도예요. 재밌는 퓨전이고요. 면만 파스타였지 이건 뭐 한식으로 하면 중면 정도 쓰면 딱 이맛일 것 같고 이 빨간 명태가 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서 와인이랑 페어링은 그다지 뛰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향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산도를 많이 죽였어요. 이 명태 빨간 게. 그래도 이 음식 자체로는 뭐 괜찮아요. 훌훌 넘어갈 것 같은 맛. 근데 이 와인이랑 먹을 때는 피하고 싶은 아까 처음에 시켰던 것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인 한국 음식은 와인 페어링은 상당히 어려워요. 아, 이 와인 진짜 좋아요. 진짜 특이한 와인이에요. 와, 다음번에 다른 버전을 한번 사가지고 다시 한번 테이스팅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짠, 짠, 안녕.